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컨설턴트 장연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실전 경영 전략에 필요한 린캔버스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린 스타트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여기에서 린 스타트업의 린이 호리호리한, 군살이 없는, 낭비가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린 스타트업의 핵심 개념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핵심적으로 넣어서 만드는 제품, 그리고 핵심적으로 원하는 기능들을 넣어서 만든 아이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린캔버스를 활용해가지고 나온 용어가 MVP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라고 해서 최소 유효 제품이라고 하는데, 이 최소 유효 제품은 우리처럼 돈이 없는 스타트업 기업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MVP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면 고객이 좋아하는 것만 넣어서 만든다, 고객이 원하는 것만 넣어서 만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자본이 굉장히 적잖아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고요. 핵심 기능만 넣기 때문에 만드는 시간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빨리 진출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최신 경영 트렌드에 보면은 예전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로 만드는 것보다 린 캔버스로 전략을 작성을 해서 진출하는 것이 조금 더 맞다라고 요즘에는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린 캔버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구성을 할 건데요. 초기 스타트업일수록 훨씬 더 좋은 툴이라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9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시면은 문제, 대상 고객, 고유의 가치 등등등 여러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다운로드 받았던 표준 사업계획서의 항목들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린캔버스를 작성한다, 린캔버스를 활용해서 경영 전략을 수립한다 라고 하면은 중기부에서 하는 표준 사업계획서는 술술 쓸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문제에 대해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우리가 잘 파악한다는 것, 그리고 고객이 가지고 있는 니즈를 잘 파악한다는 것은 내 아이템을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포지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만 3가지 이내로 딱딱딱 알려주시면은 우리 고객님들은 그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이 기업이 나에게 어떻게 가치를 전달해 줄 건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건지 기대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문제점 작성을 잘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우리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제 고객 세분화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고객님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 고객님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객 세분화라고 하면은 뭐 인적인 방법으로 막 찾아보는 것도 있고 물적인 방법으로 막 찾아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첫 번째 타겟팅할 고객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시장조사, 마케팅 사이즈를 볼 때 이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바로 탐삼섬 기법입니다. 탐삼섬 기법이라고 하면은 이 동그라미를 그려가지고 우리가 시장 크기를 가늠을 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타겟팅 해야 되는 시장이 바로 썸 시장입니다. 목표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특별하게 뭐 마케팅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도 우리 아이템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장에 계시는 고객님들이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라던가 혹은 어디에 런칭 쇼에서 보고 우리 제품을 구매를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비용이 들지 않고도 내 제품을 사주실 고마운 고객님들 군단이 썸이라는 겁니다. 이 썸만 잘 구성을 하고 조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썸 시장에서 얼리 어답터로 활동하는 이 고객님들이 바이럴을 일으켜주면서 확장되는 그 시장이 썸 시장입니다.
이 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럴 된 고객님들을 우리가 체킹하는 게 중요한 관건인데, 우리 사업자분들은 이 바이럴이 어떤 식으로 확장해 나갈 것인지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대표님들께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탐 시장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캐리어를 만드는 대표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 캐리어를 만드는 대표님들이 탐 시장을 고려를 할 때 예를 들자면 가방 시장을 탐 시장으로 놔둔다는 말입니다. 근데 가방 시장 안에는 뭐가 있냐면 백팩도 있고요, 핸드백 시장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캐리어는 백팩이나 핸드백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쇼핑몰 같은 데 가보면 우리 캐리어가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어야 가장 고객님들이 잘 알고 관심을 보이고 구매를 할 건지 카테고리 선정하는 것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썸에서 탐까지 가는 이 전략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 과연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확한 시장 분석, 그리고 정말 도달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 체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끔 대표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탐 시장, 쌈 시장, 그리고 채소로 팔 수 있는 이 썸 시장을 굉장히 부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이걸 부풀리게 되면은 심사를 받을 때에는 유리하게 적용할지는 모르나 실제 사업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근데 우리 대표님들이 사업 계획서 따로, 행동 따로 한다면 그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업은 실전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비용도 적게 들고 인건비도 적게 들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팔린다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는 채널입니다. 채널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께서는 이 채널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웹사이트, SNS, 그리고 홈페이지 이런 데에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고 판매를 하겠다. 과연 그거 가지고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성공한 부자들은 사업으로 부자가 되신 분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채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죠. 내 제품이 몇 걸음만 가도 다시 눈에 보이고 몇 걸음만 가도 다시 눈에 보인다면 살 수 있는 그 선택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대표님들께서도 어떤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유리할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채널, 그리고 효과적인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나무에서 가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열매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 열매가 많이 열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우리가 가지치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지에서 나오는 수익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선정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달라. 그 중에서요, 우리 대표님들께서 요즘에 많이 쓰시는 박람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박람회는요, 방문객에게 주고자 하는 그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자들이 움직여 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 내용을 왜 얘기를 하냐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게 안타까웠냐면 박람회에 가셔가지고 우리 대표님들 현수막 걸고 팜플렛은 엄청나게 많이 뽑아놓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듬어서 나가진 않았다는 거. 그래서 비용만 들고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경영 활동을 하고 왔다는 거.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박람회에 참가하는 고수들이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1,000만 원을 들여가지고 박람회 나갔으면은 우리 솔직히 말해서 한 1억은 구매 계약서 정도는 좀 받아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이 이 고수들은 미리 바이어를 섭외를 합니다. 1년 전부터 어떤 박람회에 나갈 것인지 스케줄을 다 짜놓고 잠재 바이어들한테 다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메일이든 우편이든 보내서
내가 언제 박람회에 참가할 예정이니까 우리 제품에 대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와달라. 그러고 나서 섭외 요청을 하고 깍듯하게 모실 수 있는 플랜들을 다 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바이어들이 왔을 때 어떻게 관심을 유도할 것인지 그 내용들도 다 전략을 구성을 합니다. 박람회에 가보면 일반 고객들뿐만 아니라 바이어들도 오고 프레스라인이라고 해서 기자들도 오고 그리고 협력사들, 나와 MOU를 맺을 수 있는 협력사들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돌아다니는 그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이 채널이라는 걸 활용해서 매 시간마다 어떤 이벤트들을 구상하게 됩니다. 프레스라인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언론 보도에 잘 나갈까?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고객들하고 어떤 소통을 하고 있을까? 바이어들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제스처를 하고 동선은 어떻게 할까? 이런 디테일에서 이 채널 확보의 성공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한 KPI, 목표 설정이 확실하다는 거죠. 박람회에 나가서 팜플렛 200부 다 돌리고 나서 내 아이템 그리고 내 회사를 소개했다고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유효 고객이 없는 박람회는 굉장히 마이너스 경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퀴즈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박람회에 온 관객의 느낌표. 이 느낌표는 이 제품이 최고야, 사고 싶다, 이런 훌륭한 회사가 있었다니 라고 느끼게끔 만드는 거. 그리고 박람회에 온 바이어의 느낌표는 이 회사 거래를 해야겠다, 오늘 주문을 하자. 그리고 박람회에 온 기자의 느낌표. 이 프레스라인들은 이 제품의 기술에 관한 기사를 하면 이거 히트 치겠다, 이런 마음. 그리고 네 번째로 타 기업의 느낌표. 타 기업은 이 회사 기술 제휴하면 정말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판매 매출, 브랜드 인지 상승, 거래처 발굴 및 대형 계약, 언론 미디어 송출, MOU 요렇게 큰 틀을 잡고 박람회를 준비하시면 이 박람회라는 채널을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KPI라고 조금 더 집중 있게 보시면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은 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관리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 요소들을 우리가 성과 지표로 딱 잡아가지고 움직여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박람회 KPI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바이어 발굴 건수, 유효 상담 건수, 그리고 상담액, 그리고 총 계약 건수, 혹은 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 구매 의향서, 이런 것들도 우리 평가 기준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목표치를 정하면 이 목표를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방법도 여기에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보면은 SNS 마케팅의 KPI인데요. 박람회 같은 경우는 방금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상담 건수, 그리고 상담을 했을 때 얼마의 액수로 상담을 했는지 이런 걸 안다고 하면은 비슷합니다. SNS 홍보도 블로그, 카페, 홈페이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그리고 이 유입된 고객들 중에서 유효 고객은 얼마나 됐는지, 이 유효 고객이 얼마나 또 재구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KPI 지수를 딱 정해놓고 1년치 경영 전략을 세운다, 혹은 분기별로 경영 전략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사업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고객의 문제점도 알았고, 그리고 고객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고, 이 고객님들이 어떤 채널을 이용할지도 우리가 예상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 고객님들한테 가치를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누구와 함께 이 가치를 제안하게 될 것인지 핵심 키워드를 전달하는 게 관건인데요. 린 캔버스도 마찬가지고 BM 캔버스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앙에는 우리 고유 가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센터에 있는 거겠죠. 이 센터는 핵심 키워드가 중요합니다. 고객들이 정말 이 아이템을 사고 싶을 정도로
지불할 용의가 있을 정도로 마음이 흔들리게끔 만드는 핵심 키워드들을 우리가 뽑아내는 게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키워드들로 6화 원칙에 따라서 설명을 한다면 우리 타겟팅하는 고객님들은 아 정말 그렇지 라고 생각이 들 거고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이 문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들을 뽑아내는 게 관건입니다. 해결 방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고유 가치 제안을 설명을 드렸고, 이 고유 가치 제안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더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문제점 1, 2, 3가 있으면 이 문제점 1, 2, 3와 매칭해서 나오는 게 솔루션이거든요.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 드릴 거고, 세 번째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좋죠?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솔루션을 제시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체크할 게 우리가 지금 제공하려고 하는 이 솔루션 자체가 정말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인지, 구현할 수 있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거, 거기까지 경영 전략입니다. 우리가 린 캔버스 주요적으로 좀 봐야 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이 린 캔버스 중에서도 린 BM의 3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중요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 3가지 영역으로 가설 분류를 한다는 것은 우리 대표님들께서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서 사업의 구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맨 처음에 CP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과 문제, 어떤 고객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PS 가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이게 맞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보자. 그리고 SE 가설이라고 해서 이 해법이 이 고객님들한테 이런 식으로 먹힌다면 공감이 될 것이다. 이 효과성에 대한 가설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해 본다는 거죠. 린 캔버스를 다 작성하고 나면 이 3가지 가설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하는 게 좋습니다. CP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법으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게 이 인터뷰와 관찰이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대표님들께서 사업계획서 쓰신다고 직접 고객들을 만나는 것보다 3자의 입장에서 들은 내용들, 그리고 논문에서 발췌한 내용들, 언론 보도에서 가져온 내용들로 페이지를 꽉 채우시는데 사실 그거는 심사위원들한테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거시적인 환경일 뿐이거든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대표님들이 직접 내가 생각하고 타겟한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 그리고 니즈 이런 것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해온 그 직접적인 내용, 미시적으로 들어갔을 때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알고 있을 때 심사위원들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이 CP 가설 검증을 위한 실험법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서 직접 고객을 만나봐서 이런 문제가 정말로 존재를 하는지 확인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인터뷰와 관찰은 굉장히 쉬운 도구잖아요. 누구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툴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뽑아내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아이템에 대해서 애정을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본다면 좋은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관찰 자료가 나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사업자분들은. 이제 두 번째로 PS 가설입니다. 이 문제점이 정말로 이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를 보는 건데, 앞서 말씀드렸던 그 MVP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컨시어지 방법하고 오즈의 마법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는 리멤버라는 명함 앱도 이 오즈의 마법사 컨시어지 방법을 충분히 활용했던 회사입니다. 실제로 명함을 찍어서 올리면 자동으로 그 타이핑된 글자가 입력될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알잖아요. 그 타이피스트들이 뒤에서 다 작업을 해서 올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서 정말로 이걸 테크닉적으로 옮겨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수기로 사람들이 하더라도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로 많이 느끼고 있을 것인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그 리멤버라는 명함 앱이 수기로 하는 그 타이피스트 분들의
그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사업 영역을 다각화시키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오제이 마법사 컨시어지 방법이 쓰였다는 거. 실험을 통해 가지고 검증을 하신 거죠. 두 번째가 런칭 페이지 만드는 거, 그리고 제품 동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해결책 어떠세요? 라고 런칭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반응을 조사하는 거죠. 댓글을 달게 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데? 내가 나오면 사고 싶다. 뭐, 요런 식. 그리고 제품 동영상을 보면서, 이거 나오면은 정말 사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겠는데, 요 정도로 검증할 수 있다고 하면은, 만들어도 되는 제품, 쓰레기가 아닌 좋은 제품,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SE 가설입니다. SE 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데 이 해결책 자체를 우리 고객님들이 공감해주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데 이 공감 방식이 정말 맞냐 안 맞냐라는 것을 검증하는 거죠.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바로 A/B 테스트입니다. 대표님들 사업 전략을 짜다 보면은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되게 헷갈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제품의 디자인이 요게 나은지 이게 나은지 아니면 스펙이 요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심지어는 홈페이지가 쇼핑몰 홈페이지 디자인이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되게 비교하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데 동시간대에 사용을 하면서 매출이 더 난다던가 아니면 고객들이 더 많이 유입이 된다던가 둘 다 한번 해보고 A/B 중에 탁월한 것을 선택하자라는 것이 A/B 테스트입니다. 요즘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현명하셔서 A/B 테스트 필수 검증 과정으로 지금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 슬로건입니다. 이 대표님들께서 슬로건을 IR 시간에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첫 표지나 마지막 표지에 슬로건을 딱 장식을 하잖아요. 슬로건으로 장식을 했을 때 심사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고객님들도 마음이 흔들리냐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릴 만한 그리고 지불하고 싶은 욕망이 생길 만한 슬로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이 슬로건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는지 검증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POP, POD. 이 제품 카테고리를 만드는 설정을 하는 건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이 제품 카테고리를 많이 생각하시지 않더라고요. 쇼핑몰에만 들어가 봐도 우리 제품이 어느 카테고리로 들어가야지 많이 팔릴지, 그리고 많이 유입이 될지, 많이 보실지를 조금만 고민해 보아도 우리 아이템이 들어가야 하는 그 제품 카테고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컴퓨터,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전자제품에만 들어가야 되냐? 아닙니다. 좀 더 색다른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카테고리를 재선정할 수도 있다는 게 요즘 세상입니다. 구글이라던가 아니면 네이버라던가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자기네들끼리 경쟁하면서 내가 어떤 플랫폼보단 더 나아라고 생각하면서 그 산업군을 한정 짓기보다는 난 플랫폼 기업이지만 사실은 내 경쟁자는 저희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야. 또 다르게는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 생산 라인에 대한 회사, 산업군이 내 경쟁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요즘에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품 카테고리도 현명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대부분 체크해야 될 부분은 간략하게 다 소개를 드렸고요. 이 소개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링캔버스를 통해 갖고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전략을 또 세워야 됩니다. 어떤 전략이냐면 고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지, 그리고 심사위원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발표 전략을 세우는 건데요. 발표 전략은 우리가 링캔버스의 린 스타트업, 링캔버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IR 피칭 방법 NABC라는 방법입니다. N, 니즈입니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게 뭔지 먼저 설명해 줍니다. 당신네들 이런 거 되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거 되게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A, 어프로치 방법. 고객들한테 이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로덕트 본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면 고객들이 이런 제품이 되게 좋은데
나에게 어떤 효용성이 있는 거지 명확하게 짚어주길 바라겠죠.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께서는 이런 솔루션 자체는 당신에게 첫 번째 이런 혜택이 있고, 두 번째 이런 혜택이 있고, 세 번째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써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러고 나왔을 때 우리 고객님들이나 심사위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되게 비슷한 아이템들 많이 봤는데 거기랑 뭐가 다르냐. 우리가 쇼핑몰에만 들어가더라도 같은 키워드에 되게 다양한 회사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게 됩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설명하는 거죠. 네. 물론, 그러이러한 ABC 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점 때문에 그 경쟁사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여러분께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이라는 단어를 꼭 썼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게 좋습니다. 이게 NABC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면 나 필요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솔루션을 이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이점이 되는지 설명해주고, 맨 마지막으로 선택하기 전에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주면서 마지막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NABC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예상 질문 리스트를 좀 뽑아야 되는데요. 고객들이 하는 질문들이 되게 비슷합니다. 심지어 심사위원들이 하는 질문들도 비슷하거든요. 이건 그냥 예제 파일일 뿐이고요. 여러분들 사업 중에서 질문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떤 질문들이 오고 갔었는지 다 체킹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잘 하시는 대표님이 어땠냐면, 여기저기 지원사업 따로 다니시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성된 내용들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심사 때는 거기에 보완해가지고 설명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 예상 질문 리스트가 굉장히 큰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메리트 있는 것으로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끝인 줄 알았죠? 끝이 아닙니다. 애프터 IR 전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프터 IR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IR 발표를 한다. 그리고 고객들한테 내 제품에 대해서 사라고 설명을 한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사후 관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통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IR을 하러 많이 다니시는데, 이 IR을 다닐 때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맨날 가보면 비슷한 투자자들이 와서 앉아 계신다. 투자도 안 할 거면서 왜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 발표를 해봤자 큰 이익이 없다, 우리에게. 그런데 왜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 심사위원들 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십니다. 쟤는 왜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왔나. 우리는 그 사이에 뭔가 달라졌음을 알고 싶을 뿐인데, 우리 대표님들은 투자도 안 할 거면서 왜 앉아있냐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저번에 썼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우리 심사위원들은 대표님들의 그 변화 과정을 보고 싶은 겁니다. 투자든 융자든 간에 단시간에 결정을 내려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1년, 3년 이렇게 장기간을 보면서 그 사업체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투자를 집행하고 융자를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이 IR 경력, 그러니까 실적 업데이트를 게을리하지 말고 같은 사람들이 와서 앉아 있더라도 저 업체는 정말 계속적으로 성장이 되고 있어. 매출이라던가 다운로드 수라던가 어쨌든 우리가 세웠던 그 KPI 지수에 대한 목표치를 잘 채워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이 빨리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네, 창업은요, 타인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아이템을 만드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템이 예쁜 쓰레기가 되지 않으려면 고객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이 어떤 행동 패턴을 가지고 움직여 줄지, 이 사용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훨씬 더 고민을 많이 하신다면 사업에 대해서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창업은 고객이 우선이다. 이 린 스타트업, 린 캔버스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